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돼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슬로우, 연준 좋겠네, 라고 이야기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면, 야,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도 넘게 나는데, 오, 땡큐, 막 이런 분위기.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정도 물가면은 괜찮다. 2021년 5월달, 정도 4월인데 아무튼 좋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글로벌 모니터 토크쇼를 가서 안근모 대표님 그리고 이은택 팀장님 그리고 이제 단태님하고 같이 오건영 팀장님 먼저 가셔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물가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결론적으로는 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만큼 물가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토크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가가 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한풀 내려놓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원유에 대한 숏 배팅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숏 배팅이 많았었죠. 이게 언제였냐면은 오펙 회의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야 니네 숏하는 애들 진짜 내가 확 한번 혼내줄까? 이런 이제 분위기였었는데 오펙 회의가 끝나고 사우디 혼자가 중요합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혼자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하니까 이거 사우디 힘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감산이면은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못 오르는 거 보니 이거 뭐 물가 이거 잡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PPI인데요. 2021년 중반에는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연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물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그림은요, NBER이라는 곳에서 나온 논문을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NBER이라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전미 경제연합회라고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정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권위가 있는 연구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지난주에 나온 논문의 제목이 AI가 생산성을 14%나 AI 없을 때랑 AI 있을 때 14%나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I가 결국에는 물가를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릭이 소개했던 것처럼 폴 튜더 존스는 AI가 연준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거다. 정말 너무 땡큐 아니니? 연준 니네들 AI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나온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YOY보다는 MOM인 것 같습니다. YOY는요. 2022년 6월 달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YOY라면 MOM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이유는 이 그림 때문입니다. YOY 기준,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6월, 7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MOM,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로 얼마가 나오는지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MOM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짜잔! 소비자 물가 지수 MOM 기준으로 예상치가 0.2% 오르는 거였는데 0.1%만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다행이에요. 게다가 YOI 기준으로도 4.1%에서 4%로 낮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0.1%니까요. 이 하늘색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3% 정도면 아직은 2% 위에서 놓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물가 못 잡아서 어떡하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에 JP모건에서 CPI 대응법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4%에서 4.2% 정도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이 뭐 1% 내외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오늘 밤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있긴 합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색선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지만, 검정색 선은 코어인데요. 코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5.3%면 목표가 2%인데 아직도 야, 좀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세부 항목적으로 볼까요? 전체적으로 4% 상승을 했는데 푸드, 음식값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보니까 에너지가 혼자서 12%나 떨어진 거 보면은, 야, 얘 에너지 혼자 하드캐리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전체 품목 지수로 보면은, 와, 이게 진짜 많이 내려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면은 빨간색이 전체 품목인데, 자, 파란색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전기 요금도 이번 달에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주택 관련 비용이 이제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어요.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앞으로 빠지니까 더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주거 관련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솔린 가격도 뭐 가차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은 결국은 궁금한 것은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냐 어쩌냐 이런 걸 텐데요.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100% 동결하는 걸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월달 회의의 동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일 텐데요. 7월달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26%였는데 33%로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시장에서 7월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어? 6월엔 쉬어도 7월에는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던 것이 조금 줄어들었다. 동결 가능성도 좀 높아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일도 속보요가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다행스럽게도 물가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FOMC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